안녕하세요. 아래대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상동적 운동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우선은 어, 상동적 운동 장애라고 하면 상동이라는 단어는 이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. 그것도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목적이 없이 계속 어떤 반복적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비기능 운동 근육 행동을 한다는 소리인데, 그거는 이제 반복적이고 충동적으로 계속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 손톱이 있어 손톱을 좀 물어 뜯는다던가,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빤다던가, 아니면 콧구멍을 좀 판다던가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해 행동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이 있으면 벽에 자꾸 머리를 이제 부닥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을 좀 빤다던가, 그렇게 좀 자신의 몸을 좀 물어 뜯는, 이제 물고 이제 손이나 그런 이렇게 팔 같은데 이제 물고 이제 뜯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 부분이 좀 절정에 좀 이뤄서 이제 자해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왜 그럴까요?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뭐 유전적인 거나 아니면 뭐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어요.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, 우선 그런 부분을 좀 추측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.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진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초기 발달에 보통 발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보통 이제 4주 정도 계속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제 관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진단이 되는데, 이게 뭐 목적이 없고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, 이제 뭐 손을 계속 흔든다던가, 아니면 목을 흔든다던가, 아니면 이렇게 뭐 손톱을 물어 뜯는다던가, 몸을 좀 물어 뜯는다던가, 아니면 본인이 본인을 좀 때리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장애나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근데 우선은 이런 아이들 자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진단에서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, 자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부상을 좀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요.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환경적으로 지적 장애를 좀 경험을 한다던가, 아니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좀 경험을 했다던가,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동반 질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동반 질환은 지적 장애 아이들이 좀 이런 행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좀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상동적 운동 장애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감별하기 위한 방법은, 이제 아이가 전반적인 뭐 발달 장애를 좀 경험하고 있는지, 만약에 발달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면 상동 운동 장애는 진단 내려지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강박이나 틱이나 아니면 발모강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진단을 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,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거를 좀 감별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, 이제 운동 치료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미술이나 놀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손톱을 물어 뜯거나 그런 부분을 좀 행동을 좀 제재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놀이 치료가 됐든 미술 치료가 됐든 아니면 심리 상담이 됐든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어떻게 좀 집에서 케어해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, 그런 경우에 이제 우선 아이가 자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고, 만약에 자해를 한다면 자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다 제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도구를 싹 다
치워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만약에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게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손톱을 만약에 물어뜯는다 그러면 그 상황을 환경을 좀 제거해서 아이가 손톱 물어뜯는 거를 좀 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물어뜯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물어뜯지 않았어요. 우연적으로라도 물어뜯지 않았으면 구체적인 칭찬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말 좀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상동근적 운동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. 우선은 상동등적 운동 장애라고 하면은 반복적이고 충동적으로 자꾸 이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,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빤다던가 아니면 코를 좀 흡인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집에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행동 하지마 뭐 누가 자꾸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하지 않게끔 은근슬쩍 손을 물어뜯으면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손을 그냥 꼭 잡아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행동을 좀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뭐 안 된다 싶으면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행동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상담이 좀 진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